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래세무 37화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특허권의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특허권에 대해서 완전 정복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특허권 사례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허권에 대한 얘기로 출발을 해보자고요. 부산청에 해당하는 특허권 관련 해명자료 요청 2020년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해명자료도 해명자료인 거니와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특허권은 반드시 건드리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세무조사를 대응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요, 특허권을 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청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인한다, 거의 아닐 것이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세심판원 2020년 11월 12일 상당히 따끈따끈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서 뭘 가져오기가 힘들 정도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 사실을 보면은 A 법인은 2017년 7월 달에 특수관계자인 딸이죠. 딸한테 특허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누가? 법인. 아버지의 회사가 딸한테로부터 무형자산을 인계받았습니다. 얼마의 금액으로? 고가로. 자, 그래서 처분청이 쟁점 특허권을 보아하니 이게 원래 A법인의 소유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딸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서 이거를 법인한테 이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상여 처분을 해버리고 2017년도부터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송금물사님 처리하였다. 법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땡땡땡 딸은 청구법인의 경영 후계자로서 부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하였고,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해당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틈틈이 연구했다.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호롱불 켜놓고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2017년도 본인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죠. 땡땡땡은 개인 다이어리에 메모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은 맞습니다. 네. 제가 소명 세무조사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특허를 쟁점이 되는 게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거의 웬만한 사람은 그래 내가 안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까지 나옵니다. 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뭐냐면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지만 그곳에서 연구 개발하는 내용은 이 쟁점에 해당하는 특허권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국세청이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죠.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땡땡땡이 딸이 문과생인데 쟁점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의 발명을 위한 실험 등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지. 저도 뼛속까지 문과생입니다. 근데 기계장치에 저는 볼트도 못 갈아요. 볼트를 못 가는 사람이 특허를 이걸 만들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부분인 거죠. 아이디어만으로 발명했다라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어불성설에 해당한다, 이 내용인 거고요. 청구법인과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화두입니다. 자, 이거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다는 얘기가 해당을 합니다. 특허는 변리사가 만드는데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이 특허권에 대한 특허 출연과 관련한 내용하고 감정평가의 내용하고 이거를 토탈로 해서 진행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겠죠. 그럼 잘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특허를 만들어서 이거를 대단한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출에 직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쟁점 법인에다가 팔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다 컨트롤 해준 거지. 다 만들어주고 뼛속까지 문과생인 이분한테 기계장치를 만들 수 있는 도면과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특허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해주고 이런 거를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청구청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굉장히 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사례에 해당을 합니다. B법인의 대표이사인 땡땡땡은 2004년도 10월에 특허권을 본인 명의로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특허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보통 출원하고 등록 기간까지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3년이 걸렸다는 거죠. B 법인이 2016년 8월부터 땡땡땡으로부터 쟁점 특허권을 취득했다.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취득을 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삐꾸가 나는 거예요. 쟁점 특허권의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확인된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쟁점 특허권은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 물적 시설이 투입되어서 출원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거의 이제 차 타고 회사에 잠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시고 술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특허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었냐는 거지. 회사의 연구소장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100번 양보해서 대표이사가 만들었다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10년 지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거액으로 해서 돈을 가져갔는지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특허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사용료라도 지급을 했어야지. 법인이 사용할 때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하고요. 2019년도 5월 달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2015년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쟁점이 되는 게 이제 2019년도, 18년도 이때 사례잖아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나온다는 거지. 재수 없으면 5년 있다 나오는 거예요. 5년 있다 나오게 되면은 가산세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두드려 맞게 되겠습니다. 청구법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리하게 단독 소유권에 해당한다라고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에 해당한다라고 무리하게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난 거예요. 적어도 대표이사가 이 특허권의 지분이 적어도 5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30%라도 줄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조세 심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R&D 부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회사들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청구법인 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계속하여 특허 출원을 계속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쟁점 특허권 외에 한 건만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은 굉장히 의도성이 다분하다는 내용이에요.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라면은 좀 참지. 아니면 한 뭐 절반은 만들어놔야죠. 절반은 법인 명의로 하고 절반은 대표 명의로 해서 그 중에 하나 정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설득력이라고 있는데 5개는 4개는 법인 명의 딱 1개만 대표 명의 그러니 나라도 부인을 하겠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공동 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또 기각이에요. 줄줄이 지고 있습니다. 이긴 사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싶어요. 이긴 사례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제 주제로 가지고 나온 얘기가 특허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7년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수하게 이거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컨설팅 하는 업체에서 괜찮다 해서. 근데 문제가 터지는 거는 2019년, 20년부터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살떨리게 무서운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찾아와야 되는지 아니면 조사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새롭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해봤더니 답을 다 드려도 못하더라. 너무 힘들어요. 네. 이 과정 자체를 다 세팅을 하고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부산지방법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소두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특허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2020년도에 건드렸습니다. 벌집을 쑤시듯이 건드렸고요. 2019년도에는 서울청에서 건드렸고요. 2021년도에는 어느 청에서 건드린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면은 제가 도사면은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도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를 삼을 것이다. 2004년도 10월 달에 기술연구소장을 발명자로 했고 대표회사는 또 따로 있어요. 자, 발명자, 특허권자 따로 되더라고요. 따로 되는데 이거는 개인 사인 간엔 따로 할 수 있어. 근데 국세청에 나중에 문제가 꼬투리가 잡힐 거를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빌미를 안 주고 제대로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2007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2016년도에 취득했다. 또 안 좋은 것도 하나 갖췄고요. 세 번째는 또 가지급금을 상기했어요. 자, 안 좋은 거 1, 2, 3 다 했네요. 이거를 이기기를 바란다라는 자체가 아주 말이 안 된다. 쟁점 특허권의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뭐 대표이사, 뭐 아까 앞에 내용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발명자하고 특허권자가 다릅니다. 다르고 쟁점 양도 계약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인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누가 뭐래? 평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평가를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평가는 아무것도 태클을 걸지를 않습니다. 이 특허권을 만든 행위 자체가 인위적이고 뭔가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만들었고 회사가 만들어졌으므로 보여지는데 개인이 만들었다고 우기고 자꾸 이런 내용이에요. 개인이 만들었다는 거 입증하면 되고 회사가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입증하겠냐는 거죠. 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쟁점 특허권의 발명자는 기업 연구소장에 해당한다. 근데 왜 자꾸 사장이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니 발명자는 따로 있는데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했고 물론 대표자가 하자고 하니까 법인은 뭐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대금을 가지급금하고 상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졌습니다. 특허권 있고요. 영어권 있고 상표권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이 이제는 알아요. 가장 쉬운 게 영어권입니다. 영어권에 대해서는 특허만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영어권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법인 설립을 하는 당시에만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문의 주셔야 되는 거고요. 법인 설립을 하고 나서는 영어권을 못 해. 그럼 할 수 있는 게 특허권. 근데 특허권을 한다라는 게 다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허를 만들 수 있는 분인지 특허를 만들 수 있는 업종인 건지 이런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3일 준비해서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연구 노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세팅을 다 하기 시작을 하면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공짜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과정의 시간을 달랑 몇 시간에 말 한마디 뚝딱뚝딱 해서 서류 몇 개 작성해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세무서에 국세청에 타겟이 1번으로 되어서 바로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화였습니다.